오늘의 괴담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는 밴드나 연극부, 댄스 동아리들이 모여 연습 및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소극장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극장은 꼭 공연 목적의 동아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토론 동아리거나 검도 동아리 같은 것도 절차를 맞춰 예약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밴드부에 속해 있었는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막연히 동경하던 곳이라 입부하게 되었을 뿐 마땅히 하는 일이라곤 부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인 있는 둥 없는 둥한 그런 동아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이 되어 제가 속해 있던 밴드부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 역시 소극장을 들락거리며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연습이 끝나고 같이 뒤풀이를 하거나 하며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선배 하나가 자기가 쓰던 기타를 물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주전 멤버가 되라는 바람을 불어넣었던 터라 당장 연주를 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활동에 마음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축제가 점점 다가오며 제가 속한 밴드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날 며칠씩이나 소극장에서 밤을 새며 연습을 하던 주전 멤버들은 그날만큼은 각자 집에서 편히 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다음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에 가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 소극장에 세팅되어 있는 악기와 무대 장치들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지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제가 남을게요. 어차피 연주자도 아니니까 하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사실 누군가 한 명쯤이라도 더 남아줄 줄 알았고 그러면 같이 맥주라도 마시며 노닥거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부원들 모두는 몹시 지쳐 있었는지 제 말에 반가워하며 그럼 부탁해 하고 다들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저는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하루쯤 동아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뭐 어떠랴 하는 심정으로 즐겁게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소극장을 한 바퀴 돌며 창문과 문의 잠금 장치 등을 점검하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대 쪽으로 가 악기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세트된 드럼 앞에 앉아 괜히 폼을 잡아보기도 하고 마이크 앞에 서서 보컬이 된 양 상상의 공연을 펼쳐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원맨쇼는 곧 실증이 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악기를 점검한 후 소극장을 한 바퀴 돌며 잠금 장치를 또 한번 점검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동아리가 문을 열어놓고 잤다가 꽤 큰 도난 사고가 생겼던 터라 제가 지키는 동안 혹시라도 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제법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점검해도 잠금 장치에는 허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소극장에서 혼자 경비를 서던 저는 어느덧 지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저 역시 며칠 동안 계속 이 소극장을 들락거리며 함께 분주하게 공연을 도왔던 터라 꽤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누일 만한 소파가 있는 소극장 안에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장실의 구조는 매우 간단했는데 큰 방 형태의 입구를 기준으로 정면에는 커다란 전면 거울이 있었고 왼쪽에는 긴 소파가 하나 있었으며 오른쪽으로는 공중 화장실의 변기칸처럼 칸칸이 나누어진 4개의 작은 개인 분장실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개인 분장실은 칸막이에 여닫이 문만 있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이 개인 분장실 덕분에 공연하는 이들이 빠르게 옷을 갈아입거나 혼자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저는 우선 소파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어차피 잠금 장치도 확실하니 조금 눈을 붙여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장실에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금세 잠에 빠져들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불 꺼진 분장실에 혼자 누워있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는 하필 예전에 선배에게 들었던 분장실의 괴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괴담은 이렇습니다. 칸막이로 나뉘어진 개인 분장실의 4번째 칸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그러니 어지간하면 그 분장실을 사용하지 말 것. 특히 밤중에 그 칸의 거울을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다소 유치한 그런 괴담이었죠. 초등학생이나 믿을 법한 거울 이야기하며 하필 4번째 칸이라는 것 하며 코웃음을 치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여럿 나와 제법 신빙성을 띠고 퍼져나가고 있던 그런 괴담이었던 터라 실제로 아무리 바빠도 4번째 분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칸이 다 차 있어도 거울이 필요하면 대형 전면 거울을 이용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면 다른 칸이 비기를 기다리거나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는 등 4번째 분장실은 정말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장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대낮인데다 밖에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무언가 스산하고 습한 기운이 훅 끼쳐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바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지금 그 생각이 날 게 뭐람? 하고 중얼거리며 저는 소파에 누워 방 저편에 있는 개인 분장실들을 쳐다보았습니다. 4칸 모두 문은 잘 닫혀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4번째 칸의 문이 열려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분장실에서 시선을 피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영부영 저는 피로에 밀려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불편하기까지 한 잠자리 탓에 저는 잠에서 깨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더라? 아, 나 짐을 지켜준다고 소극장에 남았었지? 등의 생각을 하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천천히 시선을 돌리니 위화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개인 분장실 4번째 칸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헛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조용히 눈만을 돌려 그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정말로 그곳엔 빛바랜 전등이 뿜어내는 흐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칸막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 안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상황을 확인하러 가거나 아니면 분장실에서 빠져나가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인기척을 냈다가는 저 4번째 칸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저를 덮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우선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장실 쪽에선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불길하고 기분 나쁜 흐리고 침침한 불빛만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애써 그래, 저건 배선 오류거나 혹은 관리가 안 된 전등이 오작동했거나, 아니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잠들기 전 불단속을 잘못했거나 그 셋 중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래, 이렇게 떨고 있을 바에야 그냥 네 번째 칸을 확 열어 그 안을 확인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절대로 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에 짓눌려 저는 스스로 도망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강한 직감은 그 문을 열었다간 제가 절대로 무사할 수 없으리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분장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박질 쳐 소극장 바깥으로 나와 경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와 함께 소극장으로 다시 올라와 둘이서 같이 분장실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마 전등의 안전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사무실에 연락해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 큰 성인이 진짜 무언가를 본 것도 아니면서 호들갑을 떤 것 같아 조금 겸연쩍은 마음에 경비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는 아저씨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혼자 남게 되자 도저히 분장실에서 잠을 잘 생각은 들지 않아 소극장 입구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거기에 앉아 본연의 짐 지키기 임무나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드디어 아침이 되자 하나 둘 부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는 누구보다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며 간밤의 일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부원들 사이에선 경비 아저씨처럼 그저 전기 배선 문제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한 선배만큼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았다니 잘했다, 잘했어 하며 칭찬을 해주기에 정말 뭐가 있는가 싶어 더 캐물어 보았지만 선배는 끝까지 그저 공포영화에선 항상 호기심 많은 녀석이 죽는 법이잖아 하고 애둘러 대답할 뿐 속 시원한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본 불빛은 정말로 그저 전기 배선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선배의 의미심장한 듯한 말도 별 대수롭지 않게 던진 괜히 만용을 부리지 않아 잘했다는 그런 뜻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왜 4번 분장실에 괴담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저처럼 우연히 전기 문제로 불이 켜진 그곳을 목격한 한 학생이 얘기를 마구 퍼뜨리고 다닌 끝에 결국 괴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대낮에도 이상한 한기를 뿜어내던 그 분장실. 단순한 괴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묘할 정도로 꺼리곤 했던 그 분장실이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가끔 아직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그날 밤 그 분장실의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열고 안쪽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면 저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저 텅 비어있는 평범한 분장실의 내부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체 모를 무언가였을까요? 아무튼 모든 것은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